지난 4월 남이섬으로 꽃놀이를 떠나봅니다. 화려한 봄꽃은 물론 다양한 수공예 작품을 즐길 수 있는 문화장터와 바비큐 파티, 또 버스킹 공연까지 감성으로 수놓은 봄꽃 축제 제대로 즐겨봅니다. 100년 만에 양양장터에서 울려 퍼진 대한독립만세. 4.4 만세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양양에서 대규모 재현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목숨을 걸고 외쳤던 선조들의 만세 운동이 또 다른 감동으로 다가오는 현장 함께 만나봅니다. 강원도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건강의료보험공단의 직원들이 의료봉사와 빨래봉사 등 인력 지원에 나섰습니다. 이재민들을 위로하고 산불 피해의 빠른 복구를 위해 한마음으로 뭉친 그 온정의 현장을 따라가 봅니다. 생방송 강원 365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4월 16일 화요일 생방송 강원 365입니다. 날이 따뜻해지면서 몸과 마음이 나른하다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이럴 때일수록 생활 습관의 균형이 참 중요한데요. 여기엔 평소 복식 호흡과 명상, 그리고 소음 차단, 온수 목욕이 좋다고 합니다. 이 모두가 몸을 부드럽게 하고 따뜻하게 하면서 혈액순환과 재충전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포근한 봄 햇살과 기분 좋은 음악 들으면서 건강하고 여유로운 봄날 만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 오늘 소식 전하기에서 김윤아 리포터가 함께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김윤아 리포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한 시간을 즐겁게 꾸며드리기 위해서 정말 즐거운 소식 가득 준비했거든요.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네, 요즘은 어딜 가나 봄꽃들이 참 화려해서 좋아요. 저도 네. 오는 출근길에 오면서 기분 참 좋아졌거든요. 혹시 윤아 씨도 꽃 구경 하셨나요? 했죠. 저는 섬나라에서 봄꽃 구경을 제대로 하고 왔습니다. 섬나라라고 하면 윤아 씨 혹시 해외에 다녀오신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제가 해외를 다녀온 것은 아니지만 해외처럼 정말 이곳은요 꿈과 환상의 세계가 펼쳐지는 곳입니다. 궁금한데요? 네, 어떤 곳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여러분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는 요즘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나들이의 계절인데요. 벚꽃 그리고 낭만이 가득한 섬이 있다고 합니다. 어딜까요? 저 함께 가보시죠. 북한강에 반달 모양으로 떠있는 곳, 아름다운 자연과 무한한 상상의 세계, 봄빛 추억으로 물들어가는 곳, 저는 지금 남이섬으로 갑니다. 배를 타고 10분도 채 걸리지 않는 거리인데요. 마치 다른 세상에 온 듯한 착각이 듭니다. 언제 와도 늘 푸근하게 반겨주는 남이섬. 빌딩 숲에서 벗어나 자연 그대로를 즐길 수 있는데요. 뭔가 싱그럽고 활력이 넘칩니다. 저마다 봄빛 추억을 새기는 사람들. 보기만 해도 정말 좋네요. 너무 좋죠? 네. 봄, 여름, 가을, 겨울 언제 와도 색다른 매력이 가득한데요. 이 봄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봄 하면 뭐니 해도 화사하게 핀 봄꽃 아니겠습니까? 지금 남이섬은요 벚꽃, 개나리, 산수유로 온통 봄 그 자체입니다. 활짝 핀 벚꽃에 빠져서 너도 나도 찰칵찰칵. 누가 꽃인지 사람인지 모르겠죠? 외국인분들도 좋아하시겠어요. 머리에 벚꽃도 꽂으셨는데요? 이거 누가 꽂으라 해가지고 꽂았어요. 너무 이뻐요. 너무 찬란하고 이게 너무 이쁩니다. 강이 있으니까 배를 타도 오니까 또 배도 타고 또 멀리서도 춘천에도 맛있는 음식도 먹고 해서 일석삼조인 것 같습니다. 어디선가 신나는 음악 소리가 들려오는데요. 귀엽고 깜찍한 인형 친구들이 춤을 추면서 반깁니다. 두더지, 날다람쥐, 공작까지 신나는 음악과 귀여운 율동으로 분위기요. 지금 남이섬에서는 벚꽃과 함께 더욱 흥을 돋우는 축제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친구와 함께하는 축제입니다. 그래서 저기 보면 버두자를 써서 벚꽃 놀자, 친구와 함께 놀자, 영어로는 프렌십 블라썸 파티라고 이렇게 붙여져 있습니다. 혼밥, 혼자 생활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이 축제를 기획함과 함께 좋은 분과 좋은 날에 이곳에서 즐거움을 함께 만들어가자, 우정을 다시 꽃피워보자, 이런 마음에서 축제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남이섬에 살고 있는 동물 친구들의 인형 퍼레이드. 배가 도착하는 선착장에서부터 아주 반갑게 맞이해줍니다. 역시 뭐 어린 아이들에게 인기 만점이에요. 그럼요. 인형에서 떨어질 줄을 모르더라고요. 너무 귀엽죠? 정말 좋아하네요. 오늘 아이들이랑 이렇게 나와보니까 어떠세요? 꽃도 피고 되게 분위기 좋아서 애들이랑 나오기 잘한 것 같아요. 재밌었어요. 어떻게 재밌어요? 인형들이 막 움직이고 하고 그러니까 너무 좋고 재밌었어요. 사람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또 한 곳이 있는데요. 수공예 작가들이 만든 작품들을 파는 감성 마켓이 열렸습니다. 공장에서 찍어내든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작가들이 하나하나 정성으로 만든 핸디크래프트 감성 마켓. 정말 마켓 구경하느라 시간 가는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맞아요. 뭐 사는 것도 좋고요. 이건 또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하잖아요. 네, 다 사고 싶었어요. 감성 마켓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남이섬에는 저녁 시간이 되면은 볼거리가 많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요번에 처음 벚꽃 감성 마켓을 시작했는데 남이섬 어두운 오후에도 많은 고객분들한테 볼거리를 많이 제공해 드리려고 시작하게 되었고요. 볼거리, 즐길거리 가득한 감성 마켓. 마치 시장 둘러보듯 눈이 아주 즐거운데요. 하나하나 정성으로 만든 작품이라 그런지 따스한 감성까지도 느껴집니다. 저도 구경하고 싶어져요. 감성마켓이라는 곳이라서 그런지 감성도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서 너무 좋고요. 그리고 또 제가 판매하는 물건을 너무 좋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네, 오늘. 축제장 곳곳에서 마음을 촉촉하게 적시는 문구와 캘리그라피가 또 한 번 눈길을 끕니다. 한글이 이렇게 예쁜 글씨였나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남이섬에 방문하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한글을 알리는 홍보와 전시를 지금 함께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퍼포먼스라고 얘기까지 하긴 힘들지만 실제 큰 붓을 써보는 체험과 또 타일에 한글로 써서 여기다 놓고 가시면 저 바닥에 저렇게 설치가 되는 그런 체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미술 시간을 써보고 저는 참 오랜만에 잡아본 붓인데요. 붓으로 쓰다 보니까 획 하나 내려 그을 때마다 괜히 긴장되더라고요. 그런데 좀 쓰시는 것 같은데요? 저 괜찮나요? 저만의 감성을 가득 담았습니다. 멋져요. 이렇게 되면 네. 완성이 되신 겁니다. 완성이 됐습니다. 저 캘리그라피 처음 해보거든요. 저처럼 기술이 없어도 이렇게 감성을 담아서 쓰면 완벽합니다. 박수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만의 감성으로 쓰는 거니까 정답은 없잖아요. 생방송 강원 365를 저만의 감성으로 꾸며봤습니다. 남이섬을 찾는 외국인들에게도 한글의 아름다움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요. 드디어 완성됐습니다. 정말 멋지죠? 네, 개성을 담은 글씨와 그림을 마음껏 뽐낸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해보니까요, 한글을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하는 재미가 이렇게 쏠쏠한데요. 여기 오시는 분들이 외국인뿐만 아니라 여러 분께서 한글을 이렇게 재밌게 표현하는 즐거움을 느끼고 가셨으면 좋겠네요. 어느덧 어둠이 내려앉은 남이섬. 축제 분위기가 더욱 깊어지죠. 특히 축제에서 빠질 수 없는 맛. 벚꽃이 가득한 남이섬에서 즐기는 바베큐. 어떤 맛일까요? 맛 없을 수가 없겠죠, 뭐. 반칙이죠. 그렇죠. 고기 한 입, 분위기 한 입. 정말 부러웠습니다. 먹을 수 있고 거기서 라이브 공연 음악도 들을 수 있고 거기에만 들어도 벚꽃이 있고 그리고 주변 분위기도 좋아서 더 기분이 막 업되는 것 같아요. 사진 찍으면서 했던 얘기가 사진을 찍는데 뒤에 뭐 빌딩이나 건물들이 안 보인다고 자연이 보여서 그게 너무 좋다고.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벚꽃 매년 벚꽃을 보러 가요. 네, 그래서 그것도 너무 좋고 돗자리 깔고 또 샌드위치 같은 것도 좋아서 좋았어요. 남이섬의 추억을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아직 끝이 아닙니다. 나무가 가득한 자연 속에서 맛있는 먹거리가 있고 또 수제 맥주까지도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있었는데요. 직접 연주하는 버스킹 공연까지 그야말로 흠뻑 빠져듭니다. 분위기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진짜 꼭 가봐야겠어요. 정말 같이 가고 싶었어요. 남이섬에 있는 듯 이 분위기 잠깐 느껴보실까요? 명수 씨도 나중에 꼭 친구분과 함께 가보세요. 그러니까요. 바빠가지고 좀 서로를 생각한다기보다는 살기 바빴는데 이렇게 자연환경 속에 있다 보니까 좀 더 그런 걸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네, 여기 오니까 이제 사람들이 다 같이 행복한 모습들이 서로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아요. 화려하게 핀 벚꽃 사이로 봄빛 추억도 새록새록 피어납니다. 낭만의 섬 남이섬에서 만끽하는 특별한 봄나들이. 화사한 봄꽃과 함께 펼쳐지는 다채로운 볼거리 가득한 이곳. 이번 주말엔 남이섬으로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직접 즐기신 분들의 인터뷰를 들어보니까요. 표정에서 알 수가 있잖아요. 그건 네. 진심이었어요. 저도 정말 가보고 싶어지네요. 네, 명수 씨랑 같이 갔으면 참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정말 들더라고요. 네. 이 남이섬은요, 도착했을 때부터 정말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짜자잔, 제가 거기서 직접 쓴 캘리그라피예요. 우정을 상징하는 벗이라는 캘리그라피를 썼는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또 감성마켓에서 돌아보는 재미가 쏠쏠하거든요. 정말 즐겁더라고요. 너무 부러워요. 그러니까 감성마켓뿐만 아니라 날씨가 좋아서 카메라가 향하는 곳마다 사실 풍경이 정말 아름다웠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더 부러웠던 것 같아요. 네, 남이섬 아직 남아있으니까요. 이 축제 기간 동안 즐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 진짜 부러울 뻔했는데 이 축제가 5월 12일까지 주말마다 계속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봄꽃이 다 지기 전에 꼭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1 운동이라고 하면 모르시는 분들 아마 없으실 텐데요. 일제 항거하고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서 일어났던 이 부폭력 만세 운동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3.1 운동이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까지 이어졌잖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100주년 되는 해라고 하네요. 네, 그렇다면 혹시 유나 씨 4.4 운동이라는 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4.4 운동이 뭐죠? 제가 살짝 알려드릴게요. 3.1 운동이 사실 전국에서 벌어진 만세 운동은 맞지만요. 그 당시에 교통이나 통신이 발달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동시에 이루어진 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원도 영동 지역으로 들어온 3.1 운동이 번진 게 바로 4월 4일이었는데요. 그래서 4.4 만세 운동이 됐다고 합니다. 그 현장을 양양에서 재현해봤다고 하거든요. 함께 만나보시죠.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4월 4일. 과연 이곳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이곳은 강원도 양양입니다. 이것은 하늘을 뜻이고 시대의 흐름이며 전 인류가 함께 독립선언서가 낭독되었고 일본군의 무자비한 탄압으로 이어졌으며 양양 사람들은 모두 한마음이 되어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100년 전 4월 4일 양양장터의 모습입니다. 아침부터 모여드는 사람들. 그런데 의상이 평범하지 않아요. 무슨 일 있나?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여러분, 왜 안입된 만세 삼창이냐고요? 바로 이곳 양양군청에서는 지금 3.1 만세운동을 기리는 행사의 한창인데요. 바로 이곳 양양지방에서 그 당시 영동지방 최대 규모의 3.1 만세운동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고종황제 장례식을 계기로 전국으로 들불처럼 퍼져나간 비폭력 만세운동. 임시정부 수립의 계기가 된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입니다. 네, 오늘 이런 행사가 양양 국민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네, 오늘 만세운동은 100년 전 4월 4일 장날 우리 양양 국민들이 3.1 독립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쳤던 지 100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 행사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의 힘과 역량을 한 군데로 모으고 화합,
다지는 이런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 오늘 행사를 통해서 선녀들의 그 어렵고 힘들고 고통, 그리고 일본의 질곡으로도 벗어나고자 하고는 국민들의 노력, 이런 것들 재평가받고 어를 선양하는 이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이 3.1 만세운동 기념행사가 우리 양양 국민들한테 정말 특별한 의미가 있잖아요. 네, 오늘 참여를 해보니까 조금 느낌이 어떠신지 궁금해요. 가슴 뭉클하죠 지금. 그리고 오늘 똑같이 또 같이 재연하는 날이 같은 양양 장날 지금 재연이 들어가서 엄청 지금 뜻깊습니다. 영동 지역에서 가장 규모가 컸던 양양 4.4 만세운동을 재현하는 행사. 행사에 참여하는 분들은 대부분 양양 군민들입니다. 그때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기 위해 양양 장터로 이동하는데요. 1919년 4월 4일, 그날 양양에선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대한독립만세, 그 외침은 사람들이 많이 모인 양양 장터에서 시작됐습니다. 손에 태극기를 들고 만세를 외치던 군중들은 어느 순간 양양 경찰서로 향하게 되죠. 만세운동을 준비해온 지도자들이 전날 체포돼 경찰서에 수감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경찰서 앞으로 구름처럼 모여든 군중들. 세상 어떤 것도 우리 독립을 가로막지 못한다. 어느 순간 독립선언서가 낭독되고 모인 군중들은 만세를 외치며 지도자 석방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돌아온 건 지도자 석방이 아닌 일본 헌병의 차디찬 칼날과 뜨거운 총알. 일제의 무자비한 탄압에 그날은 일단 흩어졌지만 이대로 물러설 사람들이 아니죠. 그 후 양양에선 사람들이 모이기만 하면 만세를 외쳤고 양양의 4.4 만세운동은 몇 주나 이어졌습니다. 정말 옛날에 이렇게 총칼 하나 없이 태극기만 들고 운동에 참여하셨을 것 같으세요? 그렇죠. 저희 할아버지가 여기 참석했는데요. 저희 할아버지 말씀을 들으면 만남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틀림없이 현장에서 사살하고 읍면 총무제장께서는 잡혀가고 민복을 갖고 갔던 박스를 그런 말씀을 바랍니다. 여러 번 들었습니다. 저희 증조부님이신 이석자번자 할아버님께서 그 이쪽 그 태백산 너머 지역의 그 만세운동 3.1 만세운동에 가장 크게 일어난 만세운동을 주도하신 분으로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원래 그 고종황제 인산을 이렇게 직접 이제 참여하러 서울에 가셨다가 만세운동 3.1 만세운동을 목격하시고 그 독립선언서를 그 버선에다가 이렇게 감추시고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굉장히 이 3.1 여기서 4.4 만세운동이죠. 3.1 만세운동이 이제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여기서는 4.4 만세운동에 굉장히 큰 실질적인 구심점 그리고 이제 조하백 여사님과 함께 합쳐지면서 개신교 세력과 합쳐지면서 굉장히 큰 그런 만세운동을 주도하셔서 양양 장터 그리고 장날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만세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넓은 공터였던 이곳 사전에서 만세가 시작됐을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좀 사람이 다 모이니까 경찰서로 가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시위를 했어요. 근데 그 시위는 왜 거기 가서 했느냐? 4월 3일 하루 전날 그 이석범 선생을 비롯한 22명이 그 군수와 그 일본 경찰들이 와서 먼저 체포해 갔어요. 그 대표자들이 다 경찰서에 잡혀갔어. 그러니까 만세 시위를 하다 보니까 지도자들이 없는 거예요. 그쵸. 그분들이 경찰서에 잡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찰서 가서 그분들을 이제 구출하자. 그래서 글로 다 가서
경찰서 앞에 가서 이제 시위를 한 거예요. 하몽이라는 분이 들어가서 말이 잘 안 되니까 서로 실랑이를 하다가 마침 화로가 앞에 있어서 그걸 들고 경찰서장인데 이제 던지려고 탁 들었는데 옆에 있던 그 일본 순서가 그냥 칼로 팔을 내려쳐. 팔을 내려 자르고 그러니까 이게 뚝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옆에 있는 한 사람이 또 옆구리를 들여 잘랐어.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22에 이제 생을 마감한 거예요. 차디찬 칼날에 약관 청년이 쓰러지자 옆에 있던 사람들이 경찰서로 뛰어들었고 그때부터 무자비한 탄압이 이어졌습니다. 탄압을 피해 일단 흩어졌던 사람들은 그날 저녁부터 모이기만 하면 만세를 외쳤고 만세운동은 몇 주 동안이나 이어졌습니다. 네, 올해가 바로 3.1 만세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인데요. 양양구는 현재까지도 만세운동이 진행형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네, 행사 규모가 커서 양양 군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했을 것 같은데요. 바쁜 일상 속에서 거리에 나와서 만세를 외치는 모습을 보니까 참 보기 좋았습니다. 네, 양양 군민들은요, 그 당시에 그분들처럼 정말 나라를 위하는 마음이 아직도 그대로인 것 같은데요. 나라를 위하는 마음, 또 이웃과 나라를 위하는 마음, 저희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6시 15분 지나고 있습니다. 봄이라고 하면요, 그 자체만으로도 참 낭만적이고 설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왜 이렇게 기분이 좋을까요? 벚꽃만 봐도 웃음 짓게 되는 계절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는요, 이 봄바람과 봄꽃 아래에서 진정한 휴식을 느껴볼까 합니다. 대청호에서 즐기는 봄놀이, 어떤 현장일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내륙의 바다라 불리는 대청호에도 봄이 시작됐습니다. 호숫가를 거닐며 싱그러운 봄 풍경도 만나고 가족들과 함께 달콤한 초콜릿도 만들어 볼 수 있죠. 그냥 여러 가지 간식을 사 먹으면 좀 화학 첨가물 때문에 알레르기 일어나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 이렇게 만들어서 먹으면 그런 것도 하나도 없고. 행복한 순간을 한 장의 사진으로 남겨보는 것도 참 좋겠죠. 대전 시민의 젖줄 대청호의 달콤한 봄을 지금 만들어 갑니다. 대전의 봄은 대청호에서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드넓은 대청호는 도심에서 멀지 않은 대표적인 봄 나들이 명소 중 하나죠. 야, 이 길이 또 예쁘네요. 네, 이 길이 초록색과 또 꽃들의 아름다운 핑크색과 또 강과 하늘이 만나는 여러 가지 색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서 아무 곳에서나 찍어도 포토존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스위스 알프스 갈 때 기차 내리다가 아무 곳이나 내려도 거기가 뭐 달려 화보라고 하는데 여기 네. 진짜 그렇네요. 네, 여기는 보이는 모든 곳이 포토존이 됩니다. 햇살에 반짝이는 잔 물결, 그 위로 솟아난 연두빛 싱그러움들이 상충객들을 반갑게 맞아줍니다. 이 일대는 한국관광공사가 지정한 걷고 싶은 길이자 사진 찍기 좋은 녹색 명소입니다. 초록과 그다음에 그 벚꽃의 그런 조화들. 네. 참 걷기에 좋은 길이네요. 네, 맞습니다. 이 길은 대청호 500리길의 마지막 구간인 21구간에 속하는 대청 로하스길인데요. 이 로하스길은 말 그대로 물과 함께 또 자연과 함께 걸을 수 있는 아주 아름다운 데크길을 강 주변에다가 만들어놔서 시민들이 이용하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금강과 물안개가 어우러지는 로하스길. 사진작가들은 물론 시민들에게 휴식과 힐링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야, 지금 사진 찍고 계신데 주변 자연 예쁘고 그리고 모델들이 좋고 사진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어때, 잘 나왔죠? 네, 이쁘게 잘 나오네요. 오늘 어떻게 오신 거예요? 동생들이랑 네. 봄도 되고 날씨가 따뜻하니까 네. 어디 꽃 좀 폈나 구경 삼아 바람 쐴 겸 나왔습니다. 네, 좋은 사람들과 와서 더 좋고요. 완전히 오늘 힐링돼요. 너무 좋아서요. 다음에 이제 가족들이랑 좀 다 같이 나들이 오고 싶어지는 곳이에요.
대청호 호숫가에 벚꽃이 만발한 날, 가족끼리 연인끼리 돗자리를 깔고 앉아 행복한 추억을 만들기에 그만입니다. 달콤한 봄꽃 향기만큼이나 달콤한 것 어디 없을까요? 대청호 호숫가엔 색다른 체험 공간들이 많은데요. 알록달록 앙증맞은 꽃들이 저를 먼저 반깁니다. 야, 이 달달한 향기들 느껴지시나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야, 이 달콤한 향기는 꽃에서 나오는 건가요?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아니, 초콜릿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요. 초콜릿! 야, 네. 제가 또 달콤한 거 특히 초콜릿 좋아하거든요. 또 그러세요? 좋아하게 생겼죠? 네. 실내는 물론 야외까지 초콜릿 향기가 뿜뿜 새어나오는 이곳은 수제 초콜릿을 만들 수 있는 카페입니다. 쌉쌀한 커피와 달콤한 초콜릿, 말 그대로 환상의 짝꿍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네, 안녕하세요. 커피 한 잔의 여유를 더 즐기고 계신데요. 네. 여기는 가끔 오시나요? 네, 자주 옵니다. 아, 자주 오세요? 어떤 점이 좋아서 자주 오시는 거예요? 바깥을 한번 보세요. 저 환경이 항상 계절마다 바뀔 때마다 와봐도 좋은데 봄에는 너무 좋아요. 또 거기에다가 초콜릿 맛하고 커피 향하고 아주 죽입니다. 대청호를 바라보며 마시는 커피 한 잔, 거기다 초콜릿을 직접 만들어 먹을 수 있으니 금상첨화인데요. 특별한 날 수제 초콜릿을 선물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무척 좋아하는 수제 초콜릿 같이 만들어 볼까요? 완전히 녹인 초콜릿을 짤주머니에 넣고 원하는 모양을 만드는데요. 하는 걸 알려드릴게요. 처음에 이렇게 꾹 짜세요. 그럼 동그래지죠? 또 꾹 짜면 동그래져요. 눈사람이죠? 자, 여기다 귀를 달아보세요. 그러면 귀가 달리고 팔이 달려서 곰돌이 모양이 돼요. 자, 아이들과 함께하는 체험도 좋지만 또 연인들 간에도 즐거울 것 같아요. 네, 괜찮아요. 가족들은 이제 엄마 아빠가 처음에는 안 하시려고 하시는데 더 즐거워하세요, 나중에는. 그리고 아이들이 이게 초콜릿이다 보니까 네, 더 재밌어해요. 연인들은 또 연인들끼리 뭐 보이는 이니셜 같은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더 즐겁게 만들어가기도 해요. 엄마는 안심할 수 있는 먹을거리를 아이에게 줄 수 있어 줬고, 아이는 또 하나의 재밌는 놀이를 하며 특별한 체험을 할 수 있어 일석이조입니다. 초콜릿 만들기 해본 적이 있어요? 네. 오, 예전에도 만들어 봤어요? 네. 직접 만들어 보니까 어때요? 만들어서 제일 재밌었어요. 네. 그리고 여긴 누구예요? 남자는? 아저씨. 아, 저예요. 오. 집에서는 막 사 먹어야 되니까 근데 애들한테 많이 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애들이 좋아하는 자동차, 뭐 여러 가지 왕관 이렇게 해서 다 같이 또 많이 먹고 그래도 몸에도 좋잖아요. 그래서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호숫가에서 만나는 달콤한 봄. 이번엔 색다른 인테리어로 눈길을 사로잡는 곳이 있어 찾아가 봤습니다. 안에는 사진관이고요. 지금 작업하고 계시네요. 한적한 호숫가에 사진 스튜디오라니 조금 낯설게 다가왔는데요. 원래는 방앗간이었던 이곳은 오랜 시간 방치되다 2017년 대청호 500리길 프로젝트 덕분에 새롭게 변신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여기는 카페인가요? 사진관인가요? 사진관입니다, 여기는. 아, 그래요? 차 한 잔 마시고 사진도 찍고 네, 이렇게. 그럼 저 앞쪽에 저희 카페가 있으시고요. 네. 여기는 사진관이시고, 손님들이 오시다가 카페 보시고서 오셔서 차 한 잔 하시다가 저희가 그 찍은 사진 보시고 오셔갖고 사진 찍는 데입니다. 아, 그러면 아무나 와서 예약 없이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거예요? 예, 평일날은 예약 없이 있으시고요. 네. 주말엔 좀 나들이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예약하셔야 되시고요. 요즘은 언제 어디서나 휴대폰 카메라로 사진을 찍지만 이렇게 조명과 공간의 의미를 더해 사진을 남기면 더 특별한 추억이 됩니다. 마침 중년 부부 한 쌍이 카메라 앞에 섰는데요. 대청호 덕분일까요? 부부의 표정과 자세에서 행복함이 뚝뚝 묻어납니다. 애들하고 사진을 찍어보려고 하다가 여기 이제 내가 지난번에 지나가다 여기를 봤거든요. 그래서 여기 한번 가보자고 컨셉이 독특하다고 이래서 오게 된 거예요. 이제. 오늘 직접 또 부부간에 함께 기념사진 촬영해보니까 어떠신 것 같아요?
옛날 참 몇십 년 전에 그 추억이 새록새록 나네요. 사실 그렇고 이제 보니까 또 예쁘잖아요. 아름다우십니다. 감사합니다. 이 스튜디오는 직접 셔터를 누르며 셀프 사진을 찍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난생 처음으로 셀프 사진에 도전해봤는데요. 마음대로 찍고 원하는 사진을 인화할 수 있어 더 좋습니다. 사진 찍으면 나도 모르게 경직이 되는데 그래도 그거는 야외에서 주변 아름다운 경치를 보고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풀어지겠네요. 그럼요. 그러니까 야외에서 일단 오픈 마인드로 들어오시기 때문에 여기 들어오시는 것 자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무래도 시내보다는 덜 거리낌 없이 들어오실 수 있으시고요. 일단 구경할게요 하시다가 촬영하는 모습을 보신다거나 아니면 사진 샘플들을 보시면서 자연스럽네 하면서 나도 한번 찍어볼까 하고 찍으시는 거죠. 대청어 푸른 물결 위로 새봄이 피어오르는 시간. 초콜릿 카페부터 사진 스튜디오까지 호숫가 주변의 이색 처음 공간들로 봄나들이가 더 달콤해집니다. 올봄 대청어에서 향기롭고 행복한 추억 많이 만드시면 좋겠네요. 네, 얼마 전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강원 지역의 산불, 정말 유례없이 큰 초대형 산불로 인해서 수백 채의 건물과 또 주택, 시설이 불타는 등 참 큰 피해를 낳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루 사이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이재민 분들,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 눈앞이 캄캄할 것 같습니다. 네, 갑작스러운 이 초대형 산불로 인해서 전 재산을 잃고요. 또 마음까지 참 아픈 시간을 겪고 있을 이재민들을 위해서 많은 도움의 손길들이 펼쳐졌다고 합니다. 이재민들을 위로하는 따뜻한 나눔의 현장 함께 만나보시죠. 지난 4일 밤 발생한 고성 산불. 초성면 원암리에서 시작한 불씨는 속초로 번져 인제, 강릉 등 여의도보다 넓은 면적의 산림이 잿더미가 됐는데요. 천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이번 산불은 주택 소실이 무려 500여 채에 이르며 2,100여 곳의 공공시설과 농업시설의 피해 등 유례가 없을 정도의 큰 화마가 휩쓸고 갔습니다. 전 국민을 안타깝게 만든 강원 지역 산불. 이제는 지혜를 발휘해 본격적으로 피해 복구에 나설 시점인데요. 보시다시피 강원 일대에는 이렇게 대형 산불이 났습니다. 주민들의 피해가 계속해서 늘고 있는데요. 이 현장에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현장 속으로 함께 가보시죠. 대규모 산불로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고성 일대에 전국적으로 많은 구호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이재민 구호와 피해 복구를 위해 직원들이 지원 인력에 나섰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이 강원도 산불 피해 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화재 발생 당일날 화재가 점점 퍼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재난지역 선포에 대비해서 이제 보험료 감면 문제나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그 대책을 세웠고요. 그래서 그날 아침에 바로 이제 우리 그 직원들이 파견해서 지금 보시는 이 텐트도 치고 이렇게 이제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틀니 같은 거를 놓고 나오신 분이 많다고 해서 그렇게 놓고 나오신 경우에는 이제 틀니를 바로 그 다시 제작해드리는 그런 서비스도 지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대피소가 차려진 고성군의 한 초등학교에서 이재민들을 위한 의료봉사가 실시됐는데요. 그때 현장에 좀 기억이 나시는지요? 예, 너무 무서워갖고 뭐 도망가기 바빴죠. 뭐. 양쪽에 다 불이 붙어 있으니까 무서워갖고 애기 데리고 나가는 게 더 걱정이었죠. 뭐. 방금 진료 받으셨는데 혹시 어디 불편하세요? 목이랑 가슴이 너무 아파서. 연기 때문에? 네,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선생님이. 이렇게 또 봉사자분들이 나오셨는데 좀 어떠세요? 이렇게 도와주시니까 저희야 감사하죠. 힘든데 이렇게 와서 다 해주시니까 너무너무 감사하죠. 국가적 재난이 발생한 상황인 만큼
현장에 나와 주민들의 건강을 돌보는 것은 당연한 마음인데요.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해 일상으로 복귀하길 바라는 그 희망 하나로 최선을 다해 진료 중입니다. 오늘 이렇게 의료봉사를 위해서 먼 걸음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주민들이 이 봉사를 통해서 어떤 힘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여기 와서 이렇게 주변에 많은 그 도움의 손길들이 있는 걸 봤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뭐 적십자 그리고 각 종교 단체 그리고 각 지자체에서 많은 곳에서 이게 도움의 손길이 오는 거를 보고 참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생각을 했고요. 그냥 그 중에 저희도 한 일부가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하게 보람되게 생각합니다. 지금 진료가 진행되는 와중에도 지금 이렇게 문자 보시면요. 재난 문자가 왔습니다. 강풍이 계속해서 불고 있어서 산불이 다시 발화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져야겠습니다. 이재민 대부분이 스트레스가 심하고 위생관리가 어렵다 보니 잇몸이 부어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구강검진을 비롯해 신경치료와 구강 내 방사선 촬영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사고 남은 이 현장을 다시 돌아가셨을 때 그때 그 현장을 보는 심정은 좀 어떠셨어요? 너무 힘들죠. 집도 다 없어졌지. 그 다음에 주변에 푸르던 할 숲이 하나도 없어졌지. 그러니까 그 심정은 말할 수가 없어요. 유례 없는 최악의 산불. 이 갑작스런 화마가 모든 것을 앗아간 그날의 기억은 이들을 괴롭히는데요. 앞으로 기약 없는 막막한 상황이지만 하루라도 빨리 피해를 복구하고 재건을 바라는 마음으로 모두가 온정의 손길을 나누는 중입니다. 관광보험공단이 의료봉사를 나왔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고맙죠. 현장에 이렇게 어려운 부분을 와가지고 이렇게 건강 쪽을 체크해준다는 게 굉장히 고맙고 고성 군수를 대신해서 이 지역 주민으로서 굉장히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방금 진료를 보셨는데 오늘 환자분들의 상태는 어떤가요? 아무래도 지금 큰일을 당하셨기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으신 표정도 어두우시고 뭔가 좀 어쨌든 뭔가 도움이 필요한 분들의 표정이신데 제가 이제 뭔가 더 많은 도움을 주지 못해서 그게 좀 안타까울 뿐이네요. 대피소에는 의료와 심리상담 서비스와 함께 이재민들의 편의를 위해 빨래 봉사도 이어졌습니다. 현재 초등학교 강당에 마련된 임시 거주 시설에서 이재민들이 생활 중이다 보니 무엇보다 편의와 위생 관리를 위한 환경 마련이 시급한데요. 이재민들이 조금이나마 편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끊임없이 청결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반응은 좀 어때요? 반응은 많이 좋아를 합니다. 지금 어려우고 이 안에서 세탁기가 하나밖에 없어서 저희들이 와서 이렇게 건조해주고 빨래해주니까 많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산불로 인한 아픔이 조금이나마 씻기길 바라는 마음으로 모두 힘을 내 극복해가는 중입니다. 여태까지 난 살면서 그렇게 남한테 솔직히 베푸는다는 건 생각 못했고 이분을 보니까 이렇게 좋은 사람이 더 많구나. 참 많은 것을 잃고 많은 것을 잃고 많은 것을 배우고 이제 늙음하게.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제가 지금 공단에 나와 있는데요. 자원봉사에 이어서 라디오 공개방송과 함께 지금 성금 모금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강원도 산불 피해 복구와 이재민들의 아픔을 위로하기 위해 지역 주민들과 함께 라디오 공개방송을 진행했는데요. 재난구호 성금 모금을 통해 관심과 응원의 메시지도 함께 전했습니다. 무대들 올라주신 분들께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언제는 어떻게 오시게 되셨고 또 강원 산불 성금 모금에 부탁하신 계기가 있을까요? 저희가 시간이 막 넘칠 정도로 열렬히 뜨겁습니다. 한 4시간 해야 되나요? 거기에서 오늘 강원도 원주 건강보험공단 앞마당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는 얘기를 듣고 저는 이런 날에는 당연히 와서 제가 이런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왔습니다. 너무 좋아하시는 트로트의 왕자입니다. 염원합니다. 신유 씨 모실게요. 신유! 이런 정말 재난이
생겼는지는 몰라도 하여튼 제 머리카락은 부분이 안 돼도 우리 강원도의 금수강산은 반드시 아름답게 빨리 복원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국가적 큰 어려움인 만큼 구호성금 모금의 손길들이 끊임없이 이어졌는데요. 피해 지역이 조속히 복구돼 이재민들이 일상으로 복귀하길 바라는 이 간절한 마음들이 하루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시 반새 원주에서 함께 하셨어요. 네. 소감이 어떠세요? 너무 좋아요. 사실은 이제 직접 나와서 좀 만나 뵈니까 좀 진짜 행복하고 또 이렇게 원주 시민분들도 많이 와주셔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자주 오고 싶어요. 아마 오신 분들보다 저희 둘이 더 신났을 것 같아요. 더 즐거웠던 것 같아요. 네, 올 때부터 기대도 많이 했고 해서 왔는데 오신 분들은 그냥 놀고 가신 것 같은데 우리 둘이 더 재밌게 잘 놀다 갑니다. 예. 저도 정말 신나게 즐겼거든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강원 산불에 예. 기탁하신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예, 그 창피하게. 예, 그냥. 좋은 일은 널리 그럼요. 하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그냥. 저희가 여기 왔으니까 마음을 좀 모으고 싶어서. 네, 그죠? 두시만세가 네. 힘을 이렇게 조금 모아서 어떻게 근데 큰 저희 도움이 둘만 될지 모은 것도 모르겠지만 아니고 저희 우리 PD님하고 우리 네. 작가님들도 같이 우리 팀이 함께 하는 거라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예. 네.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이재민 분들에게 응원의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예, 진짜 너무 힘드시겠지만 뭐 힘내라는 말씀 뭐 굉장히 저희 말고도 많이 들으시겠지만 정말로 사실 저희 마음은 그래도 더 힘내시고 나는 말을 잘 못하겠어. 해주세요. 많은 분들이 응원하고 계시니까요. 힘내주십시오. 화이팅! 작은 도움들이 모이면 큰 힘이 되듯 지속적인 도움과 관심으로 우리 국민 모두 힘 모아 이겨내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건강보험공단에서 성금 기탁까지 또 마무리가 됐습니다. 정말 아픈 일이었지만요. 많은 분들이 힘을 모은 만큼 정말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들께 응원의 한마디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화이팅! 현재 정신과 육체, 심리적인 회복이 시급한데요. 현장에는 아직까지도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주민들이 많다고 하네요. 네, 국가적 재난인 만큼 이를 온전히 회복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아무리 고되더라도 우리 국민 모두가 힘을 합쳐서 잘 이겨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 네, 현재 하루하루 힘들게 보내고 계실 텐데요. 그래도 계속해서 개인과 기업 그리고 각 단체에서 많은 도움과 후원을 해주고 있다는 소식에 참 다행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재민 분들 희망 잃지 마시고요. 꼭 힘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강원 지역 산불에 대한 지속적인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소식까지 모두 만나봤습니다. 김윤아 리포터 오늘 함께해 주셨습니다. 오늘 어떠셨나요? 네, 여러분과 함께한 시간 정말 즐거웠습니다. 여러분, 봄은 왠지 모르게 설레고 기분 좋아지잖아요. 여러분 행복한 하루 마무리하시길 바랄게요. 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 내일은 더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내일 방송 안내해드립니다. 지난해 부산국제영화제에서 한국영화감독 조합상을 수상하며 충무로에 관심을 받은 강릉 출신의 김유진 감독을 소개해드립니다. 청각장애를 가진 부모님과 어렸을 때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영화를 만들며 장애에 대한 편견에 대해 심도 있게 다가가고 있는 그의 영화 이야기 만나보겠습니다. 시공부를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등단하고 게다가 1년 4개월 만에 소설가로 등단한 원주의 안예진 시를 소개해드릴 텐데요. 역경을 딛고 꿈을 이루며 이제는 이웃사랑까지 실천하고 있는 안예진 씨의 이야기 들어봅니다. 한국 미술계를 대표하는 극사실주의 화가로 역사의 한 획을 그은 이상원 작가를 만나보실 텐데요. 귀토라는 주제로 새 작품을 발표하는 이상원 화백의 신작 시리즈를 감상해보며 그의 작품에 담긴 예술 이야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기온차가 심한 환절기가 되면 가뜩이나 예민한 코와 기관지를 가진 분들은 자극을 많이 받아 알레르기 증상이 악화될 수 있는데요. 특히 봄철 꽃가루는 알레르기 증상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죠. 그런데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다면 꽃가루와 유사한 단백질 구조를 갖고 있는 과일을 먹을 때도 주의를 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사과와 키위, 복숭아, 파인애플, 그리고 견과류 등이 있는 입 주변과 입안이 간지럽고 붓게 하는 구강 알레르기를 일으킬 가능성이 많다고 하는데요.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으시다면 평소 습도 조절과 음식에 각별히 조심하시고요. 물 자주 드셔서 봄철 호흡기와 피부 건강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소식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환하게 빛나거라 캠퍼스 커피